최근에 ETF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ETF가 뭐길래 그럴까요? 진짜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주식, 가상화폐로 손실본 주변 지인들이 ETF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ETF와 파생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ETF 투자자도 많이 느는 것 같기도 하고 증권사에서 많이 미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하백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김하백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제 주변만 봐도 ETF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거냐까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요. 네. ETF는 어떤 걸 말하는가요? 최근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예. 코덱스 인버스 같은 ETF 매매로 재미를 많이 보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오늘 방송을 듣고 ETF 매매를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방송 듣고 혹해서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추천 권유하는 거 아니랍니다. 방송 듣고 사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은 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만 쉽게 설명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혹시나 파생상품이나 주식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 안 듣고 지금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설명한다 이 이야기죠. 네. 우선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ETF부터 살펴볼 텐데요. ETF도 펀드네요. 펀드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쉬워지죠. 네. 그냥 쉽게 생각해서 특정 지수를 펀드로 묶어서 거래소에 상장시키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상장된 지수 펀드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를 회사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개인이 거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통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정한 회사의 주식을 콕 찍어서 사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예, 그게 보통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코스피 200의 지수를 사게 되면 코스피에 상장된 1위부터 200위까지 기업을 하나로 묶은 그런 펀드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0개 기업 중에 일부의 기업에서 손실이 난다고 해도 200개 기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수익이 플러스라면 지수는 수익을 본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일종의 종목 간의 분산 투자나 해칭이 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ETF 상품 정보가 엄청 많던데 네. 제가 봤거든요. 네. ETF 투자하려면 이 많은 상품들을 다 알고 시작해야 됩니까? 굳이 다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투자하기 전에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어떤 지수를 따라가는지 그 정도는 구분해야 되는데요. 예. ET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따라 이 수익이 결정되는 시장 지수형 상품이 있고요. 예.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 지수형 ETF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보험, 반도체나 화학같이 특정 업종의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업종 섹터 지수형 상품도 있습니다. 그건 업종 지수 따라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스타일 테마 지수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들이 잘 안 하는 상품이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렇게 참고하고요. 대부분 시장 지수형 ETF 상품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행이나 증권사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가입하는 펀드랑은 비슷한데 네. ETF는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네. 어렵지는 않네요. 예. 그리고 ETF 종목을 보면 많기도 너무 많지만 이름도 특이하고 생소해서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예. 코덱스니, 타이거니, 킨덱스 회사니까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예,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고 하면 앞에 코덱스가 의미하는 거는 이 ETF 상품을 운영하는 운용사를 나타내는 글이고요. 예. 이 글자 뒤에 붙어 있는 코스닥 150은 이 상품이 코스닥 상위 150개 회사의 이 전체 수익을 지수로 해서 따라간다는 그런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타이거가 적혀 있는 거는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네,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타이거 코덱스라는 게 삼성자산운용이냐 미래에셋자산운용이나 뭐 그런 걸 표시하는 거네요. 네. 킨덱스는 뭔가요? 킨덱스는 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건데, 사실 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지금 듣고 뭐 잊으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ETF 상품 종류를 좀 많이 알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ETF라고 쳐서 검색하면 증권정보라는 칸이 나오는데요, 중간쯤에. 예. 그 칸 오른쪽 아래에 있는 ETF 더보기를 클릭하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ETF도 결국 주식을 베이스로 하는 건데 개별 종목에는 사람이 안 몰리는데 네. ETF에는 왜 몰리는가요? 증권사들도 상당히 밀던데. 증권사 같은 경우야 개인들이 주식 계좌 터서 시장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리고 뭐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돈을 버는 기관이니까 최근에 ETF 같은 상품을 광고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뭐 그렇게는 하죠. 예,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침체되고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개별 종목들에 대한 시장 참여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인기 없는 개별 종목을 대체할 만한 그런 상품이 필요한 거겠죠. 뭐 자연스러운 자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TF 상품에는 실제로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품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인버스 같은 상품은 예. 그런 상품은 공매도 개념처럼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불어나는 그런 상품이라서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는 할 수 없지만 인버스 같은 ETF 상품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건 시청자 질문인데요. 코스닥, 코스피 1% 떨어지면 개별 종목 두세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 그런가요? 1% 떨어지면 개별 종목도 1% 정도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리고 파생상품인 ETF도 일반 지수보다 2배씩 오르는 종목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대비 개별 종목이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 두세 배까지는 아니지만 흔히 얘기하는 뭐 개잡주나 그 시점에 특별히 이슈화되는 그 특정 테마주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험치로 봤을 때 지수 대비 개별 종목들이 두세 배 정도의 변동성은 가진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생상품 ETF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 지수 대비 두 배씩 오르거나 뭐 두 배씩 떨어지는 건 아니고, ETF 상품을 보면 레버리지라고 적혀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지수 대비 대략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블 상품이네요. 예, 예를 들면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종목은 코스닥 상위 150 종목으로 묶여진 상품인데 이렇게 레버리지가 붙어있는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2배씩 움직이는 그런 상품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원천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파생 상품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가요? 결국 다 주식인데. 맞죠. 왜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걸까요? 말장난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 말장난은 아닌 것 같고 시장이 만들어낸 수요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수요다. 예, 시장의 수요가 만들어낸 거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일반적인 개별 종목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일반적인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에는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너무 많고 잘 모르겠으니까 개별 주식들을 다 합쳐놓은 이런 지수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요. 뭐 그것도 아니고 나는 주식이 싫다, 금에 투자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달러에 투자하고 싶다든지 원유나 곡물에 투자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개별 투자자마다 선호 상품도 다 다르고 투자 성향도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위험을 감수하는 스타일도 있고 수익은 좀 적더라도 뭐 안정적인 걸 투자하는 성향도 있을 테니까 당연하죠. 어쨌든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파생 상품이 생겼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늘리고 시장을 키워야 돈 좀 벌어 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싸매고 돈 빌 테니까, 그래야 금융회사들이 돈을 버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시장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대답일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듣고 네. 보니까. 그럼 주식이 아닌 다른 거에도 파생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수요 위주로 만들어졌으니까.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식을 베이스로 한 뭐 그런 금융 파생 상품 말고도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은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일상생활로 예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네, 벼에서 나온 쌀이 원재료라면 쌀로 만든 밥, 막걸리, 누룽지 그리고 쌀로 만든 음료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쌀에서 파생된 제품인 파생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커피, 우유, 분유, 초콜릿 이런 거 다 파생상품이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물건 같은 거 말고 다른 걸 하나 예로 들면 이런 것도 파생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집 살 때 부동산 청약 하잖아요. 예. 이렇게 청약을 통해서 분양권을 획득하는 것도 일종의 파생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3, 4년 뒤에 새로운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현재의 가격으로 미리 지불하고요. 예. 물론 뭐 중도금을 통해서 분할 납부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현재의 시점에 비용을 지불하고 어쨌든 미래에 이사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현재의 가격으로 지불하고 그렇죠. 3, 4년 후에 이사를 통해서 이제 이 입주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예. 그리고 뭐 예전에는 중간에 분양권 전매도 해서 양도 차익도 챙겼잖아요. 그렇죠. 금융 파생 상품으로 보면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선물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네요. 선물로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모든 파생 상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위험하다면 3, 4년 뒤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집을 그렇죠. 예, 실제로 보지도 않고 예. 예, 모델하우스나 이런 책자만 보고 현재의 시점에 그 큰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그 모순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이건 여담입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얘가 되게 괜찮네요, 뭔가. 아, 그래요? 실제로 뭐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파생 상품 아닌 게 찾기가 더 어려우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용어에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파생 상품 하면 뭐 위험하고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미지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는 물건들 보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그 금융 파생 상품은 절대 주의가 필요한 점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금방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파생 상품이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고 하긴 하셨는데 되게 위험하게 만들어진 파생 상품도 좀 있기는 하잖아요. 금융 파생 상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언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예. 이렇게 들으니까 파생 상품이 생각보다는 쉽게 느껴지네요. 김하백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하백과 캔들피가 함께하는 나불대화 시간은 파생 상품과 ETF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